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집중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이란 전함을 격침시켰다면서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도양 해역을 지나던 이란 해군의 호위함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함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함정을 향해 고속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했으며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시킨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을 사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2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키는 등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 영공도 장악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아무런 저지 없이 영공 장악을 마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 영공에서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 내륙으로 더 깊이 타격을 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they're not part of the plan for this operation at this time, but I certainly will never take away military options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Commander-in-Chief. 한편 미국과 합동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 동부에 있는 군 복합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250여 발의 포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해상과 영공에 이어 육상 작전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쓰러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세가 이미 기운 만큼 이란이 저항 의지를 접고 백기투항해야 한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최소 1에서 2주는 더 대이란 작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총 5,000발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고 최근 이틀간은 군기지에 250여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수천 개의 이란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목표 아래 앞으로 최소 1에서 2주 더 공습 작전을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공조가 중동 등 영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로 엿새째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양쪽이 서로 여전히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반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은 이제 강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고 이란은 잽으로 이제 견제하는 수준에서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것을 이제 약간 군사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선멸전을 하고 있고 네. 이란은 소모전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게 이제 동원된 무기를 보면 그걸 가늠할 수가 있는데 첨단 무기, 심지어는 뭐 전략 그 폭격기를 다 동원했어요. B1, B2, B-52까지 다 동원했고요. 네. 그리고 개량형 토마호크, 그다음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장거리 타격 미사일 다 동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멸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란은 아무래도 군사력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뭐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재고량 관리 이런 지략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재고량 관리인데 이란이 2,000여 개 정도 수준의 이제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걸로 되게 있었고, 근데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에서 이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뭐 1,000여 개 정도 있을까 말까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같았으면 엄청나게 퍼부어서 재고량이 금방 소진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선을 확대하는 플랜 B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걸프 국가들 포함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피격 혹은 그 피해를 입힘으로써 이것을 중동 전체로 확전시키는 압박을 통해서 걸프 국가들이 종전 혹은 어떤 그 정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해서 국제사회가 이걸 주목해야 된다. 국제 안보의 문제다. 이란의 어떤 공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 세력을 동원해서 소모전을 오래 지속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거나 빨리 끝내려고 하고, 이란은 소모전으로 길게 국면을 끌고 가고 싶다라는 게 대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전력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백 연구원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은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란은 이제 생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버텨야 됩니다. 버텨서 어찌됐건 그 경제 비용들을 계속 올려서, 그러니까 그게 주변국이든 모든 국들이,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그냥 협상에 들어가는 국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또 그 쿠르드 쪽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지금 그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란에 진입해서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를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미국의 지원이 있다는 또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쿠르드족하고 이제 통화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주문했다고는 안 하고 있어요, 입장이. 근데 네. 이스라엘은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예. 하고요. 근데 미국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서 주된 행위자가 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미국은 핵시설과 군사 지휘부를 타격하는 역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뒤에서 도와줄 테니 이란 시민이 나서서 정치를 바꿔라라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건 네. 주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세 번째로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이 판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란 시민이 이제 등장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이런 이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쿠르드족을 과거에도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게릴라전 비슷하게 해서 현장에 그 무장 민병들을 이용해서 현장에 동맹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활용하고 사실은 그 동맹을 방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리아 쿠르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아하고 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패싱식으로 해서 방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이익의 파이가 얼마나 있을지가 아마 가늠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이라크에 있다가 이란으로 이제 그 진입을 했다고 얘기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는 수천 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수천 명 수준으로 해서 과연 이란의 그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정치판을 바꿀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 수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을 했다면서 이란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에 여행 금지가 발령됐습니다.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란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국민께서는 참고하셔야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미국이 자국군이 아니라 좀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일종의 어떤 지상전,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미국이 그것을 의도하고 주도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쿠르드에게 그런 요구를 굳이 안 하려고 했으면 전화 통화도 안 했을 거예요. 전화 통화까지 한 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역할을 주문한 것에는 선을 그는 이유가 쿠르드 역할이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엄청난 반대 어떤 그 여파를 맡게 되면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에서 좀 모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미국이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쿠르드족이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튀르키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제가 일단 방길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 인종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군은 지상군 파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민중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이란 민중들이 일어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쿠르드 인종 카드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이란은 다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카드가 써지지 않으니까 민족 갈등을 부추긴 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을 원해서 요번에 그 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쿠르드족이 항상 이용을 당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싸워주면 너네들을 독립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독립을 못했고, 지금 2차 이라크 전쟁에서도 파시메르가 군을 만들어서 IS와 싸워줬는데도 국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궁금한 건 이거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어떤 보장을 해줬길래 지금 쿠르드족이 이렇게 움직였을까?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면. 근데 이게 뭐가 트리거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쿠르드족이 최소한 자치권을 이란 내에서 갖기를 원하고 그걸 보장해줬다면 아제리, 다른 소수민족 분리 독립을 원했던 이란 세력들도 그걸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들도 봉기는 할 겁니다. 봉기는 할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층위가 있냐면 이란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체제 전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갈등이 벌어져서 내전이 일어나고 다 이 국가가 서로 쪼개지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 체제는 무너지겠지만 여기가 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았던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발칸반도가 체첸 여러 가지 그 민족 문제로 분열이 나서 계속 거기가 그 불구덩이가 됐던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차 이거 하면 우리가 큰 욕을 먹겠구나 해서 우리는 지원한 적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가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쿠르드족은 우리가 뭐 국가가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있죠. 쿠르드족이 바로 국가가 없는 민족입니다. 3천만에서 4천만이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펼쳐져서 이렇게 있는데 다 독립을 원하죠. 그래서 투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 쿠르드의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걸 이제 항상 그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이 지원해서 쿠르드족이 자치권을 갖는 그 지역이 이란에 나타났다. 그러면 투르키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귀해 볼 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거의 형해화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잡았다. 우리의 다음 주적은 투르키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노골적으로 투르키예와 그 이스라엘의 라이벌리가 이렇게 또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는 우리가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좀 깊이 보지는 못하고 있고 아마 이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층위의 혼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보시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좀 놀랐던 게 지상군 파견이 안 돼서
이란 민중들아 일어나서 정권을 전복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안 되니까 민족 카드를 커서 이렇게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설마 이런 카드를 쓰겠냐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썼다면 이란 전복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이렇게 작용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지켜봐야지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벌어졌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쿠르드족을 얘기를 나눠보면서 언급했던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영공에 이제 이 이란에서 발사가 돼서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을 격추를 했다. 이렇게 나토 방공망이 전하기도 했는데 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런 미사일 발사도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란은 지금 확전을 해서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토가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토도 들어와라 여기서 그래서 나토에도 이렇게 그 확전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행위자를 많이 늘려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그만해라 해서 그 미국을 좀 설득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에서는 후임 최고 지도자 선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후임으로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좀 유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또 참수 작전을 좀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하메네이가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순교자로 추앙을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잘못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를 이란 시민을 위해서 제거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차남이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으면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더 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란의 그 특히나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차남이 이란 혁명 수비대 장악력이 또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서포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란을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더 강경파가 득세를 하면서 중동의 지형을 바꾸려고 했던 전략적 목표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실제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똑같이 하메네이처럼 암살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란이 사실상 하메네이 차남을 내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노려서 반대급부로 시간을 좀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참수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 전쟁 상황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0점 만점에 15점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국 국민들에게도 결속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가는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네이도 사살했고 모든 우리가 전쟁에 들어갔을 때 목표했던 군사 목표들, 핵시설, 그다음에 이란의 억지 전력인 그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의 그 비대칭 전력,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해군까지 다 괴멸 수준으로 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서 출구 전략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작년 6월을 복귀해 보면 12일 전쟁을 딱 하고 나서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는 승리했다. 이란의 핵 능력은 불능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전쟁을 끝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놀라서 전쟁을 더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전쟁이 11일 만에 끝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여태까지 한 걸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자화자찬식의 이런 그 평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그 출구 전략을 만들지 못했을 때도 그래도 우리의 이 군사 작전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마친다라고 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 이런 수사에는 의미가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수 작전을 연일 띄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상황을 또 누구보다 관심 있게 보고 있을 사람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도 핵 협상 중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연일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 근데 북한은 지금 계속 핵무장을 과시를 하고 있어요. 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을 쏘는 장면을 또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핵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한마디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러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 인민이라고 하는 하나, 북한 인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만 있고 즉 대동단결한다. 이란처럼 신정체제를 지지하는 세력,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막 이렇게 뭐 갈등과 반목 혹은 뭐 대결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은 다르다. 체제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식 모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란과 달리 북한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동맹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 신동맹을 형성을 했어요. 그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핵무기를 최대치로 보유하고 있고 다르다. 세 번째 다른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란은 핵무장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죠. 북한은 완수했는데 단지 완수한 걸 넘어서서 최연함 5,000톤급 최연함 구축하면서 핵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 얘기는 단지 일격 능력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수상함을 이용해서 제한적인 이격 능력도 갖추고 있고 이제는 잠수함까지 전력화시키면 완전성 높은 제2격 능력까지 갖추기 때문에 북한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잠수함을 활용해서 이란의 전함을 격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지금 전 세계가 놀란 이유가 미국이 이 잠수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시킨 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요. 네, 이 질문은 저보다 반 교수님이 더 훨씬 더 잘 알아서 하실 것 같아서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뭐 두 하면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해군 전력이 이게 실전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방공망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이란 영공에서 우리 미군하고 이스라엘 공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함정이 어뢰를 쏴서 이란의 함정을 침몰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이란의 함선들이 쉽게 군사작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갔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침몰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기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항상 어디서 때릴지 몰라서 아마 영화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에서도 그거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란의 해군 운용 능력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전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이란 입장에서는 전선을 지금 나토까지도 늘리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해군이 이렇게 위축된다면 이란의 전술 능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이란의 확전 전략에서 그래서 계속 이 미국을 소모시켜야 돼서 전선을 확장시켜야 되는 전략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가해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미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격침시키는 그 모습을 딱 보면 태평양 전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흡사. 그만큼 달라진 지금 중동 어떤 작전을 이제 방증하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타깃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 해상으로도 전선이 확대된 것.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목표의 달성의 일환으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다.
그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적 목표로 제시한 것 중에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공세적 작전을 펼쳐 나간다고 했거든요. 한 척의 이란의 군함을 은밀하게 격침시킨 것은 다른 이란 군함이 그 해역에 다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해상 통제권 장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지역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